자기 자신이 그 지극한 정성으로 열심히 살다가 보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재앙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그 원심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수는 고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수를 알아보는 그 눈을 키우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분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회를 왜 놓치는가, 자기 자신이, 그거는 그 사람이 욕심으로써 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극한 정성으로 원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 사람이 고수인지 저 사람이 하수인지를 알아보는 그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심으로 가지 않고 욕심으로 가게 되면 저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는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사람은 각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그 고정관념의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고정관념의 그 틀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 안에서 자기의 그 동선, 그 좁은 동선 안에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수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박식하고 지식이 높고 지혜도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럼 그러고 사느냐 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똑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화를 이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가 안정이 돼 있는가 돼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그 합리화를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그 사람은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년의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으니까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의식주 안정을 못하는 거에 대한 자기의 그 합리화를 시켜요. 이유가 나는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죠. 합리적으로. 그러면 합리적으로 위안을 삼든 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의식주가 돼 있는가 돼 있지 않는가.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그렇게 해놓고서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단히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욕심으로 했는가 아니면 원심으로 했는가를 본인이 반성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럼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운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서 명철한 단계로 가야지만이 그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지식을 쌓려고 한다든지 지혜를 쌓려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무지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지한 행동을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무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부정한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시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세월을 보내죠. 그러면 반드시 명철한 단계로 가야지 된다. 그래야지 내가 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명철한 단계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식의 터널을 지나 지혜의 터널을 지나면 명철한 그 터널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지식과 지혜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명철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명철한 단계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지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참회의 반성을 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이. 그래야지 참회의 반성이 된 사람이 명철한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명철한 단계인데 나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명철한 단계로 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나는 감독명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영상을 다 보면 내가 변화를 줘야지 되는데 내가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해야지 돼요. 그럼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전 단계는 뭐냐?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반성이 없으면 혁신의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물로써 참회를 하면 그 눈물로써 참회한 그 크기만큼 명철한 단계로 가는데 명철한 단계는 실천이라 그랬어요. 실행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만 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명철한 단계로 가지 않은 거고 내가 참회의 그 눈물을 흘리고 깊이 뼈저리게 반성을 한 다음에 내가 실천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철한 단계로 간 거죠. 그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명철한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철한 단계로 간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대부분이 욕심으로써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원심을 가지고 복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나한테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굳이 애써서 복을 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복이 안 오니까는 그 욕심에 의해서 그 복을 만들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복이라는 것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는 금방 아느냐?
고수들은 금방 안 되려는 거죠. 저 사람이 욕심으로 가는 사람인지 원심으로 가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저 사람은 지극한 정성으로 원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고수는 반드시 그 사람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귀인을 만나서 그 귀인에 의해서, 멘토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나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 고수가, 저 멘토가 나를 왜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똑똑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고수는 멀리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코치를 받아야지 되고 그 감독에 의해서 성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반드시 고수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서 성장이 되는 거지 혼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려운가? 욕심으로 가는 사람은 기운이 작고 원심으로 가는 사람은 기운이 크기 때문에, 기운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기운이 작기 때문에 기운에 있어서는 유치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운의 크기가. 그러면 유치원생은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 어른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어른이 없으면은 아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른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지만, 기운이 작은 사람은 어른으로서의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치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수는 고수나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멘토는 아무나 지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물한 개구리 안에서 그 사람을 노는 사람을 더 이상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성장을 시켜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자기 자신은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성장은 자기 혼자 하수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성장이 안 된 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라는 거죠, 하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수를 만나서 그 멘토에 의해서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가 바로 그 바라보는 세계와 고수가 바라보는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 과정을 하수의 눈으로 어떻게 그 세상이 변해가는지, 고수의 눈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읽어내야지 되는데, 하수는 하수의 세상에서만 바라보니까는 길게 못 보고 짧게밖에 못 본다라는 거죠. 고수들은 멀리 내다보는데 하수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운을 진짜 제대로 받으려면 고수를 만나서 고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지 돼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원심으로 그냥 가게 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문제지 그 사람은 의식주가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방이 막히기 때문에 운이 따라주지 않는 거고, 원심으로 가게 되면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고수가 알아보고 그 고수는 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심으로 가느냐 욕심으로 가느냐, 내가 그 동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으로 가지 말고 원심으로 가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는 왜 원심으로 갈 수가 없는가?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흐르면 원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본성에 의해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얼마만큼 잠재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돼. 컨트롤을 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운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반드시 원심으로 가야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원심이고, 내가 노력한 거 이상 나한테 오는 거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원심으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